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잡스 힐링유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라디너 TV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추천을 하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근태 님이고요. 한근태 님은 지금 한스 컨설팅 대표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강의도 여러 번 하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보니까 연결된 키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키워드가 바로 고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쓰신 게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수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고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수와 같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문을 제외하고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고수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무인양품과 명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2장에서는 고수, 그들이 사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2장은 고수들이 사는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심플하게 산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장에서는 고수의 마음 관리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내가 화가 많아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화를 어떤 식으로 안 낼 수 있는지, 화를 내면 어떤 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4장은 고수의 생각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4장은 직관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은 직감이라고 하는데 직관이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직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이 이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고수 사람을 얻다입니다. 5장에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앞쪽에서도 나오지만 뒤쪽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5장이 가까이 실질적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읽으실 때 조금은 지루할 수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장이고요. 저랑 함께 좋은 구절들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서문부터 저는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10장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고수는 스스로 만족한다. 자기 일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라고 합니다. 보통 주변에 보면 고수분들 한두 분씩 계시죠. 물론 돈벌이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일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1장 넘어가 보면 고수들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얼마나 비범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고수의 조건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 중에서도 본인이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은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장이었는데 기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회는 보통 우리가 준비와 기회가 만나 성공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결과물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오는 특성이 있다 라고 해요. 막 하루하루 빈둥빈둥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접근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구절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레이저처럼 집중하라라는 장이 있어요. 이 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 해야 하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플래너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집중을 위해서는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정리정돈이랑 단순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고수들은 집이 깨끗하다, 단순하다,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다. 처음부터 2단계가 될 수는 없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단순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것과 복잡성을 거친 단순함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많은 걸 덜어내고 많은 걸 경험하고 그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단순성으로 살아가는 걸 저는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이 부분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 고수의 마음관리 부분에 이 부분에서 호기심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적 호기심이 어중간한 사람, 지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모두 자기 방어적이고 변화에 소극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쉽게 지친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구절인데요. 그리고 3장에서 자유롭다 편에 보시면 자유롭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많더라도 늘 돈을 의식한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다. 돈이 다소 적더라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이 부분은 제가 별표까지 쳐놨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장인데 제가 2장을 더 뜻깊게 읽었다고 했는데 3장에 체크가 많이 돼 있네요. 이 말은 저도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헬렌 켈러가 하신 말씀이네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사물과 사건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란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성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만, 부정적인 사건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보면 분명히 나에게 열리는 새로운 문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학적으로 땅벌은 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땅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메리 케이 애쉬의 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긍정성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땅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못 나는 애야. 근데 자기는 못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갔는데 이 부분이 정말 사장의 거의 끝판대장이죠. 직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직관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다. 지식의 농축이 직관의 재료가 된다. 별다른 경험은 없지만 막연히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직관이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 네모를 엄청 크게 쳐놨는데 지식의 농축이 직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의 농축이 직관이다. 직관의 재료가 된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허를 찌르는 글이네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이 구절은 이분도 이제 인용을 하신 구절이네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였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 정말 좋죠? 저도 이 시도 제가 카페에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접한 시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굉장히 좋은 시구나 라는 생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좋았던 건 이 책은 저자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제가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주변에 다양한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면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배워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책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